이게 문제야. 처음에는 다 무제한이라고 그러고 공짜라고 그러고 그래서 다들 쓰면 가격 정책 또 바뀌고. 여러분, 그냥 사진 직접 저장합시다. 안 되겠어요.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구글 포토가 유료화가 된 지 벌써 시간이 좀 지났죠? 소식을 듣자마자 구글 포토 대안인 이 나스를 한번 소개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때마침 시놀로지 운영체제인 DSM이 7.0으로 크게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적용된 버전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조금 늦었습니다. 먼저 이전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구글 포토와 시놀로지 포토 두 개 장단점 간략하게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시놀로지 포토가 아직 낯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 먼저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놀로지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나스 대표 브랜드죠. 나스도 운영체제가 필요한데 이 이름이 DSM, 디스크 스테이션 매니저인 거고요. 이게 올해 7.0으로 대규모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운영체제에 맞는 새로운 앱들도 추가가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시놀로지 포토라는 앱입니다. 이게 이전 버전에 있던 사진 앱은 그냥 파일 백업을 편하게 해주는 정도였다면 이번에 추가된 이 포토 앱은 구글 포토와 거의 유사할 정도로 타임라인, 장소, 그리고 얼굴 인식, 또 사용자끼리 공유 사진 폴더도 만드는 등 다양한 기능이 추가가 돼서 이제서야 진짜로 구글 포토를 대체할 수 있게 됐어요. 먼저 이전하기 전에 장단점 비교를 해야겠죠. 첫 번째 기준은 비용. 초기 비용을 비교를 해보면 구글 포토가 정말 저렴합니다. 100기가에 2,400원이 시작인데 이걸로는 사실 부족하고 저는 2테라 옵션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도 월 11,900원. 귀찮은데 그냥 내는 게 좋을까 싶은 가격이에요. 반면에 시놀로지는 2베이짜리도 50만 원대, 여기에 하드디스크까지 하면 60만 원 후반 정도는 될 테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두 번째로 얼마나 편하게 쓸 수 있는지를 비교를 해보면 이것도 저는 구글 포토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구글 포토는 사실 앱만 깔면 그만이잖아요. 시놀로지 포토 앱도 구글 포토처럼 잘 돼 있기는 하지만 구글 포토와는 좀 다르게 시놀로지 기기와 관련된 설정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들기는 하죠. 더군다나 나스가 처음이라면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반면에 활용도를 보면 갑자기 넘사벽이 됩니다. 구글 포토가 구글 드라이브랑 용량을 공유하기 때문에 결제한 용량을 나눠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냥 구글 드라이브일 뿐인 거고요. 시놀로지의 경우는 첫 구매가 구글 포토 이전이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구입하는 순간 무궁무진한 활용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실 시놀로지 포토가 제일 별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진은 지극히 개인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게 원치 않게 공개가 되거나 보안상 위험한 소지가 있으면 절대 안 되겠죠. 구글 포토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안드로이드 경우는 로그인만으로도 이미 동기화 설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원치 않게 사진이 이것저것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앱들이 저장 공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쉽게 불러오거나 볼 수도 있게 되고요. 특히 서비스 센터에 맡기거나 아니면 중고 거래한 후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일이 종종 있죠. 그리고 잠재적으로 내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한 안심도 힘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내 하드디스크에 보관하는 이 시놀로지가 의도치 않은 공개를 막기에도 우세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견해에 따라서 선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인스타에 올리고 나면 땡이지 사진 원본 평생 저장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B컷 한 장 한 장까지도 혹시 몰라서 모아두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이 두 개 사이에서 투자 의향이 있는 쪽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전해야겠다 마음먹은 분들은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먼저 구글에서 기존에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받아야겠죠. 구글 테이크아웃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구글의 다양한 앱에서 보관하고 있는 저의 정보를 백업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구글 포토에 있는 모든 사진을 테이크아웃 신청을 합니다. 파일 사이즈에 따라 다른데 보통은 하루 이틀 내로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메일로 도착을 해요. 파일을 다운받아서 압축을 풀어주면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진이 구글 포토가 갖고 있는 저의 사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사진을 시놀로지에 옮겨줘야겠죠? 시놀로지 포토를 먼저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고 나면 시놀로지 홈에 포토라는 경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될 거예요. 여기에 그냥 사진을 마구잡이로 넣어도 전부 인식 가능하지만 구글에서 잘 분류해준 대로 연도별 폴더를 유지하면서 넣어줄게요. 저는 라이트룸 원본 파일들도 연도별로 관리가 되고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다른 기준이 딱히 없다면 이렇게 저처럼 연도별로 넣어주시는 게 나중에도 편합니다. 파일명만 4자리로 바꿔서 모두 옮겨줄게요. 그리고 나면 시놀로지에서 아주 바쁘게 영상과 사진을 인덱싱하고 있는 게 보이죠? 거의 CPU 사용률 90%에 육박하는데 이렇게 계속 냅두면 됩니다. 사진이 많은 분들은 여기서부터 좀 귀찮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인덱싱이 끝나면 수많은 얼굴들이 등장할 거예요. 일단은 표시, 숨김 설정을 통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싶은 인물들을 빠르게 남겨주고요. 그 다음에는 같은 사람끼리 병합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사진을 오랫동안 보관하고 취미로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게 정말 말도 못하게 오래 걸릴 거예요. 그냥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스크린샷이나 다른 곳에서 옮겨왔던 사진이나 영상들이 기존 구글 포토에서는 추가된 날짜로 타임라인 관리가 되고 있었다가 날짜 태그가 없는 경우에는 이게 시놀로지 포토로 옮겨온 날로 날짜 등록이 되어버려요. 저는 다행히 거의 지우면 되는 스크린샷이 많았는데 보관하고 싶다면 날짜 수정을 한 번씩 하는 과정까지 해주는 번거로움은 감수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앞으로 추가되는 사진들이 알아서 잘 백업이 되도록 사용하는 폰마다 시놀로지 포토 앱을 설치해주면 끝이에요. 그러면 구글 포토와 동일하게 어떤 기기든지 앱이 깔려 있으면 자동으로 사진을 여기에 모아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한 번 하기는 힘든데 이렇게 해두고 나면 정말 내 사진은 내 거가 돼요. 원본 파일 접근하기도 쉽고 앞으로 추가되는 사진들은 특히 태그나 얼굴 관리도 점점 쌓아가면 되기 때문에 더 관리도 쉬워질 겁니다. 진행하면서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나스 사용하면서 유용한 팁 있으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거 하다 보면 약간 곤란할 수도 있어요. 좀 기억하기 싫은 사람들도 있는데 얘가 자꾸 누구냐고 물어보거든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없을 때 꼭 하시는 걸 추천할게요.